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9시간 동안 법인 및 단체 설립을 강하게 하게 되는 조명 행정사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강의가 없었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가 이제 5기 행정사부터 강의를 했고 저는 4기 행정사인데 5기 행정사 6기, 7기, 8기 하다가 작년에 좀 쉬었고 이제 10기까지 5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수험생들의 피드백이 좀 필요하고 수험생들께서도 강사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그게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강의 잘 들으시면 좋으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동료 행정사님들하고도 그 네트워크도 잘 구성하셔가지고 여기 또 교육받는 동기생들이 참 오래가고 그 행정사업을 하면서도 그 관계가 참 오래되고 네트워크도 잘 구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한 5주,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들어오다 보니까 더 서먹서먹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강의 지금 한 이제 2, 3주 남았나요? 남은 강의 동안이라도 서로 그 네트워크 잘 구성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 서원이 길었고요. 저는 지금 그 강남의 뱅뱅사거리 근처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법인 및 단체 설립인데 여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수입료가 세다는 소문이 많다 보니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9시간 동안 하는데,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6시간을 했습니다. 사단법인만 해가지고 6시간 동안을 했었는데, 3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늘은 걸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간에 배정된 시간들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고단체 아니면 또 신고 업무들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절차를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관공서 인허가 관련해 대리권이 있는 것들이 보면 신고 업무, 좀 뭐 등록, 뭐 인가 이런 업무들이 있고 이게 이제 허가 업무까지 이렇게 저희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수임료로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업무 난이도로 보면 신고 업무가 아무래도 쉽습니다. 쉬우면 수임료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금지된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행정 그 강학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 뭐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허가는 그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그만큼 또 수임료도 높습니다. 근데 초창기 이제 여기 이제 그 프롤로그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창기 업무에는 어디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신고 업무 쪽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행정사님들이 뭐 데이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많이 부족하시니까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신고부터 해가지고 좀 처음에 초창기 접근하기 쉬운 업무부터 그다음에 어려운 허가 업무까지 그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만큼 허가 업무는 더 강의 시간이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안을 보면 이제 목차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신고단체, 등록단체, 허가법인,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제라는 게 있습니다. 삼형제. 오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만 하셔도 수업에 충분한 그 지식은 얻어가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삼형제라고 이따 나올 겁니다. 이건 꼭 이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의 니즈는 어떻게 찝어내야 되는지 그런 상담론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간이기 때문에 그 작성 사례들, 사업계획서, 뭐 설립 취지서 이런 것들 작성 사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업무들, 법인 설립이라든지 단체 관련해 가지고 뭐 정관 변경도 있을 수 있고 해산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관련된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옛날에는 창업 실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쪽에 그 법학원에 개설이 돼 있었는데 그 과목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부수에서 같이 뭐 신고 범위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실무이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담배 흡연자라서 뭐 1시간, 2시간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연속으로 못할 것 같고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지루할 것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다 가져오셨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펴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설명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다 반영이 돼서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교시에는 프롤로그하고 법인단체를 왜 설립하는 것까지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는 이제 일반론, 상담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 신고법인, 단체 이런 것들 행정사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의단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임의단체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설립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협동조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등록을 하는지 뭐 인가를 받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업무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설립을 하고 문서는 어떻게 작성 사례는 어떻게 되고 뭐 준비에 대한 사항들, 데이터는 어떻게 끌고 오는지 이런 것들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내일 한 정도 좀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법인 설립만 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정관 변경하고 또 뭐 해산 관련 업무들도 행정사들의 의뢰가 많습니다. 정관 변경은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산은 저희가 행정사들이 조금 많이 관여를 하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등기 업무이기 때문에 법무사님들하고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사님들이 이제 해산도 그래도 전문가라도 컨설팅 해주고 참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뭐 1교시에 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9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됐는지 좀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서 이제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가 이제 대한행정사협회에서 지금 법정교육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교육 2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인 설립을 2시간 동안 설립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드린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좀 추가를 해서 좀 해드리고 나머지 것들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창업실무잖아요. 저희가 행정사 창업실무라는 지금 강의를 들으러 앉아 계시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들이 아까 이제 수업 정원에도 수강생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뭐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저는 옛날에 법정교육 듣거나 강의 들을 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사무실 어디다 차려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많이 궁금을 했었고요. 뭐 수임료가 어떻게 결정하고 뭐 자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한 4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창업실무 과정에서 뭐 다른 강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에도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도표화 해가지고 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니즈라는 게 있습니다. 니즈라는 게 뭔가요? 뭐 욕구 그렇게 해석이 또 되지만 우리가 수임료를 주면서 의뢰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강의도 들어오시면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잘생긴 강사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사업을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고 저는 뭐 강의 들어갈 때 또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3인행엔 필요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같이 3명이 갔다 오면 3명이 스승이 있듯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만나는 교육에 참여하는 의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상담에 이제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임의단체를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니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민단체로만 단순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사단법인을 끌고 가가지고 아까 같이 고난이도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끌고 가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파악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셔야 되겠지만 행정사님들이 또 상당 과정에서 이걸 추출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사님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즈라는 그 주제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임의단체 플러스 뭐 이제 저는 이제 임의단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민간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삼형제가 계속 궁금하실 겁니다. 뒤에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삼형제가 뭔지 가기 전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방이냐 잽이냐. 자 이제 사람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 성향이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만 원씩 버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매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면 현금 흐름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가지고 큰 업무만 쭉쭉 끌고 올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입국 같은 경우는 앞에 계신 분들은 꾸준히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버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도 이제 뭐 사법 심사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큰 뭐 비자들 뭐 고급 비자들 뭐 전문형 행정사님한테 잘 배우겠지만 뭐 D8 비자도 있고 투자 비자들도 있고 뭐 고급 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출입국 앞 사무소라든지 뭐 구청 앞이라든지 뭐 관공서 앞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들 하루에도 꾸준히 뭐 자동차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들어온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뭐 국회 보좌관 출신들 분들이 그런 분 아는 것 같아요. 입법 컨설팅 해가지고 뭐 전체를 크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려고 막 합동사무소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방을 이용하고 이제 법인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러신 분들도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방을 오신 분은 굳이 막 1층 뭐 로드 손님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저같이 그냥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뭐 월세 싼 데들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출입국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1층 부동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주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창기 투여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층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1층 사무소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1층에 계신 분들은 권리금이라든지 뭐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들어가고 보증금도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거나 그런 것들 전략을 어떻게 짜실 거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방잽인데 초창기 행정사님들한테 그건 있습니다. 한방보다는 잽을 좀 날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매도웨이인가 그하고 파키아오인가 본투가 했잖아요. 근데 이 아웃복서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근데 일을 많이 해봐야지 재밌습니다. 그 경험도 쌓기 위해서 막 한 방만 한 분야만 이렇게 파시는 것보다는 잽을 많이 날리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야지. 제가 봤을 때 초창기 모델로는 잽을 날 수 있는 업무들, 신고 업무들, 간단한 신고 업무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강연 중에 배울 것 중에 임의단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이런 것들은 잽을 날리셔가지고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주 선호한다든지 직원 채용 여력이라든지 직원 채용 1층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좀 체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자본 초기 투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젊으신 행정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연배가 있으시거나 뭐 경력직의 행정사님이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지 좀 어떻게 보면 잽을 날리지만 뭐 좋은 입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취향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방인지 잽인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링입니다. 구글링. 이제 제가 행정사님들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오드도 잘 못 따라하시는 행정사님들도 있고, 막 독수리 사법도 행정사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기술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MS 오피스라 그러잖아요. MS 오피스. 엑셀은 조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오드는 좀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MS 오드는 잘 모르는데, 파워포인트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도 파워포인트로 만들 경우도 있고 뭐 그림이라든지 배치도 이런 것들도 만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페이지하고 4페이지가 제가 이거 구두로만 설명드렸더니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로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좀 설명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3페이지는 엑셀로 작성한 건데, 그러니까 3페이지 뭐 엄청난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엑셀이 뭐 이게 표 만들 줄 알고, 그다음에 뭐 함수도 이제 뭐 썸이라든지 뭐 합하기, 더하기, 뭐 곱하기, 나누기 좀 하시면 되고, 뭐 카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글자 사람들 몇 명 하는 걸 보면 이거를 뭐 무조건 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본 함수만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뭐 학원을 다녀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행정사님인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제분이 있거나 젊은 또 행정사님들은 이거에 다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작성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4페이지에 이게 이제 공장 등록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행정사님이 공장 등록이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 다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행정사님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넘기시는 행정사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그리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작성해갖고 제출해도 됩니다. 근데 행정사가 우리 전문자격사잖아요. 나름대로. 손으로 그려도 되거든요. 옛날에 보면 뭐 학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배치도 들어가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학원,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화장품 등록, 뭐 이런 것들 제조 등록 뭐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배치도가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막 캐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한 건데요. 이 정도의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배양해 놓으셔야지 업무가 좀 되거든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다른 업무 다 하시면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못 하시는 행정사님들 손으로 그려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화 능력이라는 것들 자체가 좀 그래도 창업하시기 전까지 이게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창업하시거나 하시기 전에 이런 능력들을 좀 배양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 취합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달라 그러시면 물론 노력을 해가지고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뭐 자료를 달라 그러면 안 주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법인 설립하는데 누가 자료를 줬겠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회사 법무팀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주식회사 뭐 주총 업무라든지 의사록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가지고 좀 접근시켜하고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초창기 하시는 행정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 취득을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구글 좋습니다. 구글 잡으면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강의 끝나시고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부분도 쳐보시면 선배님들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매뉴얼도 다 있고 이 교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 개인 자료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초창기에 자료 작성할 때는 제가 뭐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여기 거의 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서울특별시 들어가 보시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거 쳐보시면 매뉴얼이 쭉 뜨고요. 경기도 들어가 보셔도 비영리법인 치시면 매뉴얼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님들이 뭐 인적 네트워크가 좋으셔가지고 업무를 쭉쭉 이렇게 끌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알리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창업하시기 전에 블로그는 꼭 만드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좀 넣습니다. 그래 마케팅에서 블로그라든지 블로그도 저도 제일 처음에 막 뭐 대문 만들고 이런 것들이 힘드는데 요즘에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한 20만 원 만들면 다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니까 대문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주니까 뭐라죠, 그죠? 이게 카테고리만 잘 만드셔가지고 글만 올리시면 되고요. 뭐 선배님 잘 모르겠으면 다른 선배님 것도 섹스자 베끼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카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뭐 강의 들으신 것도 또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게으르다고 솔직히 말씀 이건 좀 부끄러운데 저도 쓴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수단 정도는 블로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있으면 광고업체에서 엄청 저렴하고 봅니다. 뭐 1년 동안 120만 원 줄 테니까 뭐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래도 블로그 열심히 쓰시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구글 링, 뭐 블로그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즐겨찾기
제가 이 강의 보시면 이제 노트 중간중간에 보시면 강의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걸 즐겨찾기 해야 되는지 뭐 강의 중에다 말씀드리고 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보물찾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 강의하시다 보면 예습하시거나 복습하시다 보면 있을 거니까 그 즐겨찾기 북마크라 그러죠. 요즘에 북마크라 그러면 북마크 같은 것들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인데 이게 뭐 클라우드 뭐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컴맹일에서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오늘 다 해가지고 해놓으신 게 좋은 면은요. 이게 행여사님들이 밖에 나가다 혼자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밖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갔는데 자료 컴퓨터가 집에밖에 없어. 아니 사무실밖에 없어. 그러면 또 집에 가갖고 그 자료 보내줘야 되는데 또 사무실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고 외근 나가 있거나 뭐 집에 있는데 자료 보내달라는 의뢰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 클라우드 네이버 마이박스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30기가까지인가 공짜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팩스로도 인터넷 팩스도 잘 모르시는 행여사님들 좀 연식 오래되신 행여사님들은 팩스 막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팩스도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핸드폰에 인터넷 팩스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요? 그냥 바로 PDF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토스랑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팩스도 설치하실 필요 없고 이거로 인터넷 팩스 설치하시고 이게 정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강의 전에 핸드폰 팩스도 설치하시고 마이박스 이런 거 클라우드 설치하셔가지고 하시면 업무에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인데 저희 집이 노원이거든요. 노원인데 저기 뭐 여의도에 사무실 있다가 강남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자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강남까지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그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교통비가 얼마고 시간적 낭비가 얼마예요? 그 자료 하나 보내주는데 사무실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정보화 능력 많이 치우셔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도면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셀을 잘하면 뭐가 좋냐면요. 저희도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유교공 같은 경우도 막 이임장이라든지 참여자라든지 체크해가지고 막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 엄마가 비슷합니다. 찾아보면 또 한 명이 틀리고 또 한 명이 틀리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을 다루면 데이터화도 쉽고 뭔가 그런 업무 처리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경영 컨설팅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막 그래프 그리고 그럴 필요는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합을 빨리 구할 수 있다거나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엑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자제분들이 계신다거나 잘 모르겠으면 뭐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셔가지고 뭐 한 달 정도 뭐 한 2, 3일이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구글 정보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는 상당 절차입니다. 이제 제가 이 법인 설립 같은 경우 특히 허가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초창기에 이런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냥 막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거 있습니다. 허가 업무 특히 허가 업무나 이런 것들 고난이도 업무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초창기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좀 상담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임의단체도 많이, 제일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담당자 막 번호 뽑아가지고 물어보고 어떤 서류 필요해요? 어떻게 뭐 가져와야 되고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고 구글도 찾아보니까 생기고 뭐 구글도 찾아가지고 자료 찾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좀 쉽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시간이면 만듭니다. 1시간이면 만들 정도로 되거든요. 행정사님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상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허가 같은 경우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번 제가 가장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교육 때는 이 상담 절차는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이 4가지 정도를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흐름이나 상담 절차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뭐 민법 다 공부하셨으니까 대리랑 비슷합니다. 대리. 그래서 저희가 주무관청이 있을 거고요. 의뢰인이 있을 거고 행정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행정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 편을 들어야 되지만 이 양쪽을 특히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당연히 설득해야 되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지만 의뢰인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율해야지 업무가 진행되지 의뢰인만 욕구만 니드만 막 주무관청에 하다 보면 주무관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래서 이런 조율하는 업무들이 어떤 상담 절차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님들이 좀 이런 것들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9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시간,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 강의뿐만이 아니라 창업하고 계속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업무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의뢰인들이 저희한테 수임료를 주면서 맡기는구나. 그게 판단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수임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구나. 그래야지 또 마케팅도 되고 또 영업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네 가지 그다음에 그런 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자료 취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상담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5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이제 제가 법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6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저게 이제 니드하고 비슷한 겁니다. 니드. 왜 행정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들이 왜 사단법인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주식회사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업무에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법인 단체 설립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라는 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고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옛날에 뭐 K 미르재단 이런 것들도 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이거든요. 뭐 재단법인이었지만 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니즈가 뭔지 한번 행정사님들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이 비영리법인 허가 업무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신고법인도 있죠. 아까 신고도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는 거는 사단 재단법인이라는 거는 허가주의입니다. 허가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을 주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사단법인을 설립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잠깐 1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행정사님들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들고 계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좀 그림으로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건 이제 민법 32조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뭐냐면 환경 문제 아니면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명예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뭐 장학재단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받재 무슨 연합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행정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법정법인이 하지만 저희도 행정사의 어떻게 보면 권익보호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사 어깨라는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단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 뭐 봉사단들 많잖아요. 뭐 유니세프 같은 경우도 그게 사단법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단법인들, 뭐 자선모금 공동회 뭐 이런 것도 사단법인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보다 보면 이제 이거는 좀 설명드리면 명칭이라는 게 이제 설명드리기 그렇지만 무슨 협회를 달고 싶어가지고 사단법인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다 보면 무슨 협회, 무슨 연구회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 무슨 선교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전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드시는 부분도 있고요. 재단법인 만드신 경우도 있고 특히 그런 것도 들어보셨습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의 어떤 재산 때문에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낙골당, 그다음에 수목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요즘에 뭐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 묘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유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라든지 뭐 그런 종교단체 어떻게 보면 재단 유지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민간자격증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간자격증 뭐 바리스타 요즘에 많잖아요. 뭐 학교폭력 상담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협회에서도 저한테 검토를 해달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 때문에 협회를 구성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올해 다른 교재는 빠져 있었고 옛날 교재는 빠져 있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 증여 때문에 재단법인 만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상속이라든지 증여 수단으로.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재산에 돈을 물려줬잖아요. 요즘에 방법은 뭐냐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옛날에 망하면 3년을 간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요즘 부자는 망해도 평생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재산을 줬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무슨 재단법인을 학교법인도 같은 경우도 거의 상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재단법인 같은 경우도 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사회에서 뽑아가지고 예도적으로 상속 증여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겠는데 이제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뭐 어떤 문제의식인지 명예인지 교육사인지 민간 자격증을 위해서인지 그런 거에 따라 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임의단체도 될 수 있고 그냥 뭐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이 사람은 사단법인 때 상담을 왔으니까 나 사단법인만 추천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니즈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신고 업무로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딱 보시면 이제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단법인 만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자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뭐 1천만 원 가지고 돼요? 500만 원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회원수도 뭐 한 10명, 뭐 3, 4명 가지고 사단법인 만드신다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해 준비하는 기간만 설명해 드리더라도 사단법인 오케이 하고 상담을 받아놓고 사단법인 설립 위해서 회원수 모집하고 뭐 재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시려는데 1년, 2년 막 경과돼 갖고 나중에 한 1년, 2년 연락 오신 분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드롭 돼가지고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단법인 이 사람들이 딱 의뢰를 하셨을 때 민간 자격증이다 그랬을 때는 사단법인 안 가셔도 되고 뭐 임의단체도 가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을 특히 제가 재단법인은 이 강의에 많이 안 나눴습니다. 재단법인은 좀 간단하고 재산 출연에 관계된 것만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들 니즈가 뭐냐면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들. 이따 뒤에 설명드리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보면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뭐 문제의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뭐냐면 모여가지고 한마디서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행정사님들도 뭐 임의단체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뭐 2024 행정사 학교교법학원 뭐 창업실무 수강생연합회 뭐 이렇게 임의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 행정사님은 법인 선물 옛날에 경험이 많아. 이 행정사님은 나는 재무적인 처리 능력이 좋아. 영업도 좋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대관 업무를 잘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행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시는 거고 물론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1인 1교권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의뢰도 많거든요. 제가 사단법인인데 제가 이사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원칙상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이사장 하시는 분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회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하시는 분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뭐 교수고 은사가 이사장, 나머지 지자들이 뭐 회원 이런 경우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랑방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랑방 교두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많이 벌려면 영리법인 만들면 되잖아요. 영리법인 만들어갖고 사업하면 되는데 왜 비영리법인을 하냐 그러면 뭐 이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돈 냄새를 안 풍기면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도 제가 마케팅 포인트로 말하겠지만 자격증을 하는데 교육사업인데 이 뭐 주식회사에 사면 돈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도덕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가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노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리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 세금도 부과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지만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방향성, 사업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개별적 능력을 취합해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단법인을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이제 6페이지를 좀 설명드렸고요. 6페이지 설명드렸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또 뭐 집에 가실 때 그냥 뭐 유튜브 보고 가지 마시고 아, 사단법인을 왜 만드나 이런 것들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5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거고 제가 나름대로 그 강의를 하면서 한 수정해서 이제 이 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이제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 합자회사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은 아마 주식회사일 겁니다. 주식회사, 뭐 합격의 법학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 이제 영리법인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의뢰인들이 주식회사가 많죠. 주식회사가 당연히 법인이 많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 상법에 특별법에 대해서 법무사님들이 거의 등기 업무가 줍니다. 등기 업무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상법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사가 누구고, 감사가 누구고, 뭐 주총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정관은 목적사도 어떻게 추가해야 되고 기본적인 뭐 상식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뭐 상법에 대해서 뭐 1조부터 뭐 저기 그 회사법 관련된 거 뭐 보험까지 뭐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그 파란 창에 물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거 자료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법무사님들하고 이제 그 또 전문가들의 코오파라는 제가 또 이제 지원 같은 거 나중에 드릴 텐데 뭐 주변의 법무사님들이나 아무래도 이쪽 다 계통에 알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님들, 세무사님들 그런 분들 좀 친하신 분 있으면 같이 코업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세무법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무법인에서 이제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상담도 많이 오고 그쪽에서 업무도 의뢰인들을 영업도 해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법무사님이 좀 그 영리법인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시고 뭐 형태 정도만 읽어보시고요. 이제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에 이제 쭉 하는데 민법에서 다 무조건 민법에 제가 옛날에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기 전인가? 그런데 뭐 민법에 법인이 나오는 건데 주식회사 뭐 사원총회인데 사원총회가 왜 사원들이 우리 총회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사원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을 말하는 건데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을 말하는 거고요. 민법에서 법인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말을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법정교육 하는데 이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갑자기 자연인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할 때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지만 민법에서 이제 법인 편이 나옵니다. 법인이 나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으로 상법 같은 경우는 상법에 이제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가장 왕입니다. 민법이 가장 왕이라고 생각하고 영리법인 같은 상법이 가장 왕인 특별법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상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영리법인을 찾아보시면 민법상 법인인데 대부분들 우리가 말하는 상법법인입니다. 상법법인이라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 공익법이라는 게 요즘 헷갈리는데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공익법인도 이제 공익법인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가 강력 이제 하는 게 임원수 같은 경우나 뭐 특별관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공익법인도 뭐 이게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 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들, 뭐 학교법인들 이런 건 특수법인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뭐 이제 한국안전공제, 한국은행 이게 행정사님들이 업무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특히 학교안전공제, 한국은행 우리가 행정사님들한테 업무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런 거 특별법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도 않고요. 쉽지가 않은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것들은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의료법인이 드는데 저는 이걸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TO가 있어요. TO가 있어가지고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뭐 대관 업무라든지 자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경력직 행정사님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의료법인 관련해가지고 좀 네트워크가 좋으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건 하면 뭐 수천만 원 이렇게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업무거든요. 어렵고요. 그래서 TO가 있어가지고 허가가 잘 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신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초창기에는 됐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의료 들어왔다 가지고 막 가가지고 좋다고 막 상담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초창기에는 좀 안 건드리시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이분에 특화돼 있다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하시면 좋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잘 하지도 않고 저도 중앙부처도 중앙부처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잘 안 합니다. 세종까지 가야 되고 하고 출장도 자주 가야 되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민법상 비영리법인들을 많이 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비법인 사단, 이민단체. 초창기는 이거를 많이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진짜 신고만 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이제 의뢰가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참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표로 했을 때 우리 업무는 그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민법상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이 좀 주가 되고, 뭐 능력 좋으신 분들은 그 특수법인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단체, 이제 저는 이민단체 초창기에는 좀 많이 강조를 하고요. 이 부분들도 그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시는지, 왜 이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은지라고 설명을 드릴게. 그 다음 2교시에 아마 이민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협동조합까지 해서 한 저녁 먹기 전까지 아마 협동조합 끝나고 아마 비영리법인 좀 개괄까지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단체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름 사진 아까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을 위한 그 교두보 내지 사랑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영리 목적법인은 민법 32조라는 게 이제 저희가 왜 어떤 것들이 비영리 법인이 되시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아까 문제의식이라든지 업계 발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연구회 같은 경우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건설 연구회, 무슨 연구회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환경 연구회 그런 것들이라든지 종교도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종교법인도 이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특수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선 같은 경우는 봉사단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봉사 이런 것들 자선 아니면 무슨 봉사 자선 같은 경우 그런 뜻이고 기회라는 게 문화예술 쪽 사단법인도 참 많습니다. 뭐 스포츠 관련된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교 단체도 됩니다. 뭐 청년연합회, 뭐 무슨 JC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로터리 협회 뭐 이런 것도 사단법인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 32조를 이제 해보시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32조.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마십시오 또. 32조 민법 우리가 못 법이니까 나는 법인 업무를 32조를 달달달 외워야 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민법 32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로 목적사업이라는 게 있죠. 목적사업.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영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성.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허가주의. 허가주의가 있습니다. 허가주의. 이 세 가지로 목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뒤에 뭐 다 펴놨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제가 이제 굵은 글자로 목적 사업, 비영리성, 허가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32조를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비영리법인을 이제 진행하면서 왜 어렵고 이게 왜 수임료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주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도 어렵고 그만큼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자료도 취합도 많이 해야 되고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임료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가주의라는 걸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 사업에 따라 이제 또 제가 이런 수업들을 시험합니다. 장만영 행여사가 그 수업을 잘하더라고요. 이 가지치기 잘하죠. 장만영 행여사님 다 강의 들었죠. 저도 옛날에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막 비자를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그런 것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 사업을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주무관청이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융합적인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성이라는 이제 목적 사업 같은 경우 주무관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영리성이라는 게 비영리성이라는 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제일 처음에 공무원 주무관청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좀 초창기에 조금 역량이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주무관청에서. 근데 싸우면 안 됩니다. 또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사님들이 주장을 근거를 하실 때 비영리성이라는 건 수익 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그러니까 이 비영리법인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고 뭐 회비도 들어오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남는 법인이 어디 있겠어요. 뭐 바쁘겠죠. 다 돈 끌고 오는 게 힘들겠지만 돈이 남을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배당을 하잖아요. 비영리성이라는 거는 같은 개념이 배당을 못하는 거지 수익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수익 사업을 해야지 이 비영리 법인들도 회비로 다 감당이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회비로 감당되는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 법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도 하시고 뭐 기부금도 받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사명제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배당을 못한다는 걸 꼭 주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주무관청에서 왜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사업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무관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설득을 하실 때 알고 계셔야지. 또 이거 갖고도 제일 처음부터 될 수 있는 저는 이제 좀 또 길이 좀 빠지는데 수익사업은 넣지 말라고 또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비영리성에서 이제 배당을 못한다는 거. 허가주의에서 이제 수임료 난이도라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32조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 8페이지가 7페이지는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행정사 갔을 때 행정사 따고 저도 이제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한 5, 6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강공소도 들어갔는데 행정사입니다라고 들었더니 행정사가 뭐예요라는 주무관청들이 참 많았어요. 담당자들이 아시는 행정사들 중에서 좀 이제 은퇴하시거나 자격증 가지고 있는 행정사님들은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더라도 법인설립도 제일 처음에 갔는데 법인설립도 잘 모르셨던 주무관청들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거 아세요? 건축사들도 대리권이 없습니다. 도면 넣고 이런 것들 건축허가를 넣을 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대행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도 건축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건축가에 뭐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건축사 사무소에 맡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행정사한테. 행정사 사무실인다 밝혔는데도 그만큼 행정사에 대한 인지도가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10회잖아요. 10회 넘어가 어떤 자격증이든지 10회까지는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배님도 노력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고소장을 쓸 수 있네 없네, 뭘 할 수 있네 없네, 뭐 어떤 부서는 할 수 있네 없네, 말 다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이 돈이 되나 했을 때 제가 5조를 진하게 해놨잖아요. 이 업무들을 많이 하셔야지만 행정사님들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고 대리권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의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뭐 어떤 행정사님들은 지금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행정심판 대리권 얻어보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행정사님들도 많지만, 그래도 있는 거라도 지금 잘 활용해야지 행사님들 다 돈을 잘 버시잖아요. 그래서 5조에 좀 주목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법인 설립, 지금 단체 설립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법규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냐 했을 때 5조 저희 허가잖아요. 허가 신고도 이제 인민단체 같은 경우 신고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리인란에 행정사 써도 되고 신청인란에 행정사 써갖고 들어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지금은 이제 법인 설립 들어가면 협동조합 이런 거 다 들어가면 행정사라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다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건축 이 행정사들 많이 마주치지 않는 주무관이라든지 주무관청에서는 좀 행정사라 그러면 하시는데, 아마 이제 다 행정사에 대해서 제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있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1교시에는 8페이지까지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8페이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 창업을 위해서는 지금 강의 중이거나 행정사 운영 중에 어떤 분을 고민해야 되는 4가지 파트를 좀 고민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사님들이 그래 전산 능력을 이 정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예제를 드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이고 그 근거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제 비영리법 설립을 위해서는 파악해야 될 게 목적사업이고 비영리성이고 허가주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자료라든지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개괄이 32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가 이제 행정사님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행정사법 2조 제5호 1항 5호에 대해서 좀 업무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나머지 업무들도 당연히 하시면 돈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5조 대리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됐나, 이쪽으로 좀 대비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50분 강의 10분 휴식이니까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